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만약을 위해 가입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보험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분의 약관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숨겨진 보험 약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약 레시피. 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히어로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더우먼 김소미입니다. 네. 자, 오늘 다뤄볼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날씨가 꽤 많이 포근해졌죠. 그렇죠.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무엇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거죠. 요즘 네. 많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오거나 하면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상대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자전거가 타고 있던 자전거나 또 갖고 있던 물건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특약 하나가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오늘은 그 특약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이 되면 사고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나 킥보드. 자, 이럴 때 보험이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까요? 네, 만약 여러분 보험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째,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우리 집 개가 다른 개를 물었을 때, 그리고 나의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또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등 정말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특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보험이 자전거 사고 났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 사고란 건 자전거 대 자전거 이렇게 부딪힌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던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는 내 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요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대물과 대인의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물은 물건이 망가졌을 때 사용하는 담보죠.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쳤을 땐 대인, 그렇죠. 자동차 수리할 때는 대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부담금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100% 다 보장돼요. 근데 대물의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 보장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뭐 치료비든 뭐든 들어가는 돈을 다 배상해 주는데 그렇죠.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20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준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자기 부담금은 가끔은 사라지기도 해요. 뿅. 100% 보장돼요. 네. 좀 더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당을 또 하시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합의금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상실 수익, 간병비, 향후 성형비 등이 있습니다. 단 2, 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 중에서 위자료나 치료비, 휴업손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자전거 사고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군요. 그렇죠.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하는 분들 많으신데 잠시 후 4부 시작할 때 한번 더 내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혹시 또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보험 있습니까? 있어요. 후유장애. 후유장애. 맞아요. 두 번째 특약 중 하나고요. 자전거 사고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는 부딪히면 어떻게 쓰러지죠? 옆으로. 그렇죠. 네, 이때 어깨를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어깨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서 수술 한번 하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가요. 어깨는 또한 회전 운동을 하죠. 맞아요. 왜 어머님들 어깨가 나는 50견인가 봐 안 올라가 이런 운동각도 이상 생기는 거랑 똑같이 각도의 이상이 생길 경우 후유장애 또한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실 때 보호 장비 꼭 착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전문적으로 타는 분들 아니면 보호 장비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은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특히 킥보드 사고에서 정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유는
킥보드 사고의 경우 급정지를 할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무게가 1kg 정도로 정말 무겁기 때문에 그때 만약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가 우리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1, 2cm의 흉터는 안 돼요. 5cm 이상이 될 경우 후유장애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 흉터만으로 후유장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되게 놀라요. 얼굴에 흉터가 후유장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 많고요.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5cm의 잔흔이 있는 경우 후유장애 5% 해당되고요. 만약 후유장애 보험이 2억 원 정도 있다라면 1,000만 원에 5%니까요. 2억에 1,000만 원은 2억이 5%면 1,000만 원. 정답을 알려드려 버렸네요.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얼굴에 5cm의 흉터 이거는 너무 크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따로. 네, 맞아요. 비밀이에요. 야, 네. 방송에서 얘기해놓고 비밀이라고. 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어서 남는 네. 잔존해 있는 흉터가 5cm가 네. 되면 된다. 맞아요. 많이 앞섰어요. 그러면은 후유장애가 적용되는 외모의 기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부분입니다. 외모의 기준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굴이라고 안 해요. 외모라고 하죠. 그러면은 대략 그 기준은 이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위. 이게 얼굴 상단의 끝부분이고요. 아래로는 남자분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죠. 아래로 꺾이는 부분. 여자분들은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부분까지 얼굴에 영역이 포함됩니다라고 구분해요. 저는 목까지 파운데이션 발라요. 네, 저도요. 네. 근데 그럼 목까지 저도요. 얼굴이요? 저도요. 네. 이게 그래요. 통상적인 기준을 둔다는 것과 또 그만큼 외모의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약관의 해석 원칙 제55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제55조 약관의 해석 2번 문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물 같은 경우 자기부담금의 비밀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언제 말해주나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상배상은 가족형 일상배상이 있고 자녀형 일상배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족형 일상배상의 경우 가족 중 한 사람만 있어도 가족 구성원 전부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가족 범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남매 등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같이 사는 사람 누구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구분이 명확해요. 가족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등본에 친척 동생이 들어가 있다. 그럼 가족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기부담금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밀이 많아. 네. 자, 가족의 두 일상배상 사람 책임은 어렵네. 네. 한 사람만 있어도 가족 모두가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중 2사람 이상 일상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런 경우 어머니에게서 2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죠. 이럴 경우 똑같이 60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다 보장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도 안 되고 내가 손해본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40만 원, 40만 원, 8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네, 그 중간이 60만 원을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네. 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녀가 양쪽에 청구해서 실제 손해액을 가입금액 비율대로 보장받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맞아요. 자기 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걸 아는 몇몇 분들은 일상배상 책임 특약을 종합보험에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저는 운전자에도 하나 더 넣어주세요. 각각 하나씩 넣어서 총 2개 넣어서 설계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아. 일상배상 책임은 정말 저렴해. 예전에는 사실은 500원도 안 했었어요. 아. 일상배상 책임은 정말 저렴한 담보기 때문에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부담이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실손 보상처럼 중복 보장이 어려운 특약은 중복 가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아쉽다. 예, 그렇죠. 따라서 현재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중복 가입이 어렵고요. 혹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여러 개 가입했다 하는 분들은 대물의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문자창으로 저는 보험 가입할 때 킥보드를 타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씩 버스 시간이 너무 촉박할 때 근거리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킥보드 타다가 부상을 입으면 후유장애나 뭐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나요? 킥보드를 안 탄다고 표시를 해서 보장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돼요. 킥보드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아. 사실은 원래 그냥 매일매일 타는 게 아니라 가끔 그냥 출퇴근 시간이 뭐 급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요. 이 정도는 사실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지나다니다 보면은 킥보드 싱싱이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싱싱이. 죄송해요. 이런 아니요. 너무 네. 오랜만에 듣는 용어라서. 옛날 말.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사실은 많이 지금은 너무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사고도 많이 이어지죠. 분쟁이 그만큼 많았겠죠.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킥보드 등을 타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O를 체크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킥보드를 탄다라고 했을 때 이걸 앞 출퇴근용으로 거의 다 많이 타던거나 빈도수가 높거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맞춰야 돼요. 이분이 정말 궁금하신 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여쭤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타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더 많이 타실 건가요? 개인용 킥보드를 뭐 소지하시는 걸까요? 뭐 등등등 내용이 합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앞으로는 타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가끔씩 타시는 분은 체크를 하시는 게 나중에 보상받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분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야 돼요. 복잡해라. 복잡해요. 죄송해요.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잡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보험의 가격은 거의 20년 동안 납입한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쵸. 대형차까지도 나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보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반드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매달 내는 보험금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꽉 붙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내 보험에도 이런 무서운 잘 몰랐지만 복잡하고 받기 힘든 그런 보험들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약 레시피의 두 분 약관 전문가 분들께 즉각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진짜로 상담을 받아봤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후 4시 때부터 돈키호테를 청취했던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 없이 남편과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자녀가 없다 보니 남들보다 더 저축하고 보험도 더 든든히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2명이서 납입하는 한 달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기만 해서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실 아는 지인이 보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씩 가입하게 됐고요. 지금은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면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서명을 하기도 하던데요. 자전거 사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면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서 두 분께 한번 해결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이참에 우리 동키분들도 우리 집 보험료 과연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만큼의 역할을 우리 집 보험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연 주신 분의 사례, 두 분 전문가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연에 대한 정리 잠깐 드리면 자녀가 없어서
있어서 남들보다 더 저축하고 보험도 더 든든히 가입할 수 있었다. 근데 보험을 하나하나 가입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또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셨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입 상황을 좀 살펴주세요. 네,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58세 남편분의 경우 종합보험에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거, 그리고 운전자 보험, 치매, 암, 상해, 치아 보험까지 다 해서 한 달에 80만 원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80만 6,130원 납입 중이셨고요. 남편분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55세 아내분도 사실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실비가 포함된 생명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따로, 종합수술보험까지 따로, 치아보험까지 해서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51만 5,150원 납입 중이셨고요. 두 분 합산만 100만 원이 넘어요. 1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58세 남편분, 55세 아내분 두 분이 합쳐서 130만 원이 넘는 보험료. 네, 너무 많이 내시네요. 그렇죠. 네, 이분들 보험료를 듣고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네, 그렇죠. 보통 내 식구 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 납입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두 분이서 약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사실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신다고 하셔도 보장받는 내용이 두 분 모두가 만족할 만큼 좋은 보험이라면 사실은 크게 손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30만 원이어도 만족하면. 그렇죠. 네, 만족하신다면. 그렇죠. 네. 진짜? 저축도 있고 하면. 네, 뭐 저축이나 뭐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 등등 진짜? 있다 하면, 네, 진짜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 경우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담된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고칠 맞아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죠. 네, 네. 우선 보험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사실 보험료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그 안에 있는 것도 기대를 많이 하셨던데 일단 보장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보험료 130만 원 이상 납입하시는데 우선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더불어 정말 오래전부터 가입한 보험은 두 분 각각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새롭게 가입한 보험들이었다라는 게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종합보험에 실손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전환실손이라고 해서 리모델링할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전환실손 이걸로 크게 정말 줄일 수 있었어요. 먼저 알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종합실손보험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특약이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실손특약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면 보통은 실손 빼고 실손을 제외하고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갱신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많이 돼서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실손 특약만 전환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손을 제외하고 그쵸,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 말고 다른 것도 다 부담이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사연을 흥분하지 주신 와. 우리 사연을 주신 아내분 걱정대로 남편분께서 가입하셨던 종합보험은 주계약을 제외하고 모든 특약이 모두 갱신형 특약이었어요. 현재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21만 원 정도였는데요. 처음에 6만 원에서 시작한 보험이 21만 원까지 오를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라고 해요. 그렇죠. 네,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정말 무서운 건 보험료를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100세까지. 그렇죠. 만약 내 보험의 보장 기간이 100세다라고 하신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하는 거죠.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100세까지 내면서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끝이 없다는 거죠. 100세까지 납입하셔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는 비갱신형 특약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두 전문가님을 이분이 안 만났다면 점점 더 오르는 보험료를 100세까지 계속 내셨어야 된다라는 건데 진짜 용기 내서 상담 요청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남편분 보험 계속 살펴보죠. 네, 우선 우리가 보험료만 줄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두 분 모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어요. 없었던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을 두 분 모두 2천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나오는 수술비도 3천만 원씩 꼭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부부 둘뿐이셔서 치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셨고요. 맞아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평생
매월 100만 원씩 나오도록 도와드렸어요. 네. 보험료는 두 분 합쳐서 치매 보험은 두 분 합쳐서 10만 5천 원으로 걱정이 해결됐습니다. 오. 네. 기존에는 한 번만 지급되는 치매 진단금으로만 구성된 치매 보험으로 두 분 합쳐서 이 치매 보험 보험료가 46만 8,600원. 치매만. 네, 치매만. 치매만. 그런데 100만 원씩 평생 받는 보험으로 바꿨는데도 매달 보험료가 36만 3천, 약 35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에 만약 걸렸다. 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이 두 분 합쳐서 10만 5천 원.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는 진단금 딱 한 번만 받는 진단금으로 구성된 치매 보험이었는데 네. 두 분 합쳐서 46만 8천 원이었다. 네. 치매 보험만으로도 36만 3천 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렇죠. 네. 한 달에 지금 55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네. 보험료가 전문가 손을 거치니까 이렇게까지 아낄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아. 불필요한 걸 많이 사실 제외해드렸고요. 음. 중요한 건 기존 보험에서 감액 완납, 감액 선납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합니다. 보험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면서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 두 분은 평소 저축을 나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라고 사실 생각했고요. 실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줄어든 보험료 차액 55만 원은 두 분의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셨고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3부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이 두 분의 취미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남편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었는데 그쵸. 아내분은 없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가족 일상 배상에서 대인은 100% 보장이지만 대물은 20만 원씩 자기 부담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책임 담보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갖고 있을 경우 대물 사고 시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빠짐없이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다 싶네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일상 배상 책임 자기 부담금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얼굴에 잔흉이 남아있을 경우 후유장애 진단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약 레시피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